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 얘기는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4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 인구가 전국적으로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0명 늘어난 수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5월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 부산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을 구직 포기의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부산에서 살고 싶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도 회사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이제 수원 위쪽으로 수도권 근처로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떨까? 만 15살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건 물론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데 2명 중 1명꼴로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령인구 비중이 빨리 높아지고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평균적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네, 노동 의지가 없는 구직 단념자 숫자가 이게 예사롭지 않은데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구직 단념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구직 활동 자체를 단념하는 경우를 구직 단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나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통계를 내거나 조사를 할 때 그냥 쉬었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그냥 쉬었음이라는 항목에 포함이 되는 숫자가 이제 구직 단념자 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냥 쉬었다라고 응답했던 청년이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거의 40만 명의 전국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점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고요. 구직 단념자들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은 전체 비중에서 31%로 10명 중에 3명꼴은 청년이 구직을 단념을 해버린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가장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이 생산 인구인 청년이 구직을 단념함으로 해서 이 기간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점. 그렇게 되면서 차상위 계층으로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은퇴한 부모님들의 노후 자금이 좀 활용이 돼 버리면서 전체적인 가구의 경제에 대한 위기로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자리 부족 문제하고 상관이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네, 뭐 일자리 부족 문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실제로 올해 2, 3분기에만 기업체들에서 52만 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 수가 부족한 건 아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통계 수치를 좀 소개해드리면 구직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1등이 현실화된 급여 체계가 맞지 않다. 급여. 24%입니다. 네. 24%가 급여가 작아서 취업을 하지 않는다를 꼽았고요. 2등은요, 22%인데요. 경력직만 뽑는다였습니다. 경력직. 네, 네네. 그러니까 경력이 없어서 또는 임금이 작아서가 50%나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숫자보다는 정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창고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되는 미충원율을 발생시켰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네. 기피 직업군이 생겨났다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 일자리보다는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직 단념자와 그다음에 일자리 부족. 이게 그 외에도 또 원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이제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일자리 조건을 설문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조건이 바로 워라밸이었습니다. 네.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나의 일상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선호 지역은 수도권이 50%를 넘었었는데 그 이유도 결국은 워라밸과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일자리의 수나 뭐 양도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내가 일을 한 다음 일상을 충분하게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지점에서 같이 좀 겹치는 것 같고요. 연봉에 대해서도 오히려 3천만 원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들이 있었고 또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도도 60% 이상, 중소기업 취업 의사도 80% 이상 정도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은 일자리의 형태, 고용 형태, 일자리의 방식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은 나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업 문화의 전환도 함께 좀 고려를 해야 하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일자리를 우리가 검색해 보면 빅데이터에서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욜로, 웰빙, 욜로, 워라벨, 웰빙. 힐링, 네. 파이어족 이런 단어들이 제시가 되는데 공통점은 편한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부를 축적한 아주 강국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가 좀 많이 퇴색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사실 국가 책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사실 끝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에서 한탕주의, 한 번에 재벌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었고 또 많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사회 문화 자체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좀 편한 일자리를 추구하는 이런 우리 사회 문화도 지금의 대란에 한몫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부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노인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일자리의 대부분을 노인들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대부분의 청년들은 수도권에서 취업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부산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부산의 청년 취업률이 아주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네. 청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집계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부산은 산업 특성상 서비스업이 70%를 넘는 산업경제 네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제 프리랜서에 대한 비중도 부산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계에서 집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세금 납부라든지 그리고 네. 정규직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용 형태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의 복지 체제를 좀 확장을 한다면 훨씬 어떻게 보면 지금 MZ 세대들로 하여금은 훨씬 더 선호할 수 있는 일자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정성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지점이 있는데요. 청년에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산은 23년도에 연간 고용률이 57.7%로 좀 견조한 흐름을 띠고 있는 편입니다. 실업자 수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이제 40대, 50대에 대한 취업 정책도 펼치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공공 일자리를 통한 이제 노인 일자리도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제 결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제는 좀 부산형의 일자리 정책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을 좀 부산형 강조드리고 일자리. 싶습니다. 부산시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시행이 되고 있겠죠. 네, 이제 네. 부산시장님과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국비 23억, 12,8억을 투자하셔서 부산 청년 잡 성장 카페를 개소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 5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고 또 사회화 혹은 또 고립되었을 경우 재사회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부산의 이제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 장려하는 그런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청년 리스타트라는 정책을 시작했어요. 청년들의 어떠한 첫 발돋움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디딤돌이 관에서 해주겠다라는 이런 취지의 정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도 청년들의 취업에 관련된 이런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논의가 부산시에서 올해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은 시점에 정말 좋은 대안들이 쏟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벌써 오래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라도 무슨 정책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될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네. 여러 가지 정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좋은 일자리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도대체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부터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공직과 관직, 그러니까 정책 공급자 시선에서만 좋은 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보니 우리 청년들과 지금 세대가 원하는 방향에서의 기업 문화를 형성하기보다는 관직이나 공직에서 제시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에 맞춰서 지원 정책들이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네. 이 시대적 변화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단순히 청년의 일자리 수를 늘린다라는 것과 구직 활동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라는 형태로는 사실상 동기부여나 지금 시대의 변화를 모두 끌어안기는 좀 어려운 지점입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좀 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부정적 단절을 경험을 해도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탄력 근무제나 유연 근무제에 대한 도입, 이런 식으로의 환경 변화와 누구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굉장히 공급자 마인드로 좋은 일자리를 결정을 짓고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 이렇게 두 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서 의원님은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 의원님 어떤 보완책? 저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이미 갈등주의에 팽배해 있거든요. 이게 갈등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전문직이나 아주 사회 유망 직종이 다른 직종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문화를 갈등주의라고 하고, 기능주의라고 하면은 모든 직업의 기천은 없고 다 평등하게 역할을 하는 사회를 기능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배관공들이나 청소부들의 급여가 높고 아주 이 복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고 네, 네. 또 취업의 문이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대표적인 기능주의 사회인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문 직종이나 또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몇 개의 직장만 선호받는 이런 갈등주의 문화가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타파가 있어야지만 이런 청년 일자리 문제도 저는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